자, 변수의 마지막 이론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제 제가 컵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로 주전자에 있는 물을 이렇게 담든지 아니면 정수기로 받게 되면 물이 이렇게 차면서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오버플로우라고 했습니다. 이 용어도 정처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놈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한번 보죠. 코드를. 바이트 B에다가 127을 넣었어요. 그죠? 준아야, 이거 에러 나나? 안 나지? 크게 대답 좀 해라. 자신있게 대답해라 해라.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전부 저 보세요. 프로그래머는요, 카더라 통신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뭐 누가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된다 카더라. 그리고 뭐 숫자가 나온다 카더라. 이렇게 하면 10이 나온다 카더라.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왜?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짜서 여러분들이 콘솔에 띄우든 나중에 UI 창에 띄우든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깐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그죠? 예.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오케이 맞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회계부서에 돈 만지는 부서의 프로그램을 건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돈이 플러스 돼서 된다더라.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돈 틀려봐요. 회사에서 회계 프로그램 잘못되어 있으면 돈 틀려지잖아요. 그럼 작살납니다, 전산팀. 그래서 깐깐해져야 돼요. 왜냐? 그거는 어디까지나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회계 직원이 잘못한 거지만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돈이 안 맞고 우리가 저도 회계 쪽의 지식을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저도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대충은 아는데 차변 대변 이런 값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일치가 돼서 감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버리면 결산도 안 맞고요. 그리고 누가 횡령했는지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래서 특히 돈 만지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는 정말로 깐깐해야 됩니다. 곱몇 번이고 더 테스트해야 돼요. 그거 하나 잘못해줘 봐요.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카더라 통신 믿으면 안 돼요. 지가 직접 코드 치고 모르면 옆에 사람하고 같이 물어보고 토론하고 그래 쳐보고 그래가 나오면 아하 이게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란 말이라. 기본입니다. 기본. 오케이? 자 계속하죠. 자 그 다음 바이트 B에다가 같은 바이트야. 그런데 저 누구야? 인수 이거 왜 이러나? 아까도 나왔는데. 목소리 좀 크게 할 수 없나? 뭐라고 다시? 그냥 선생님 이거는 127까지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돼. 알겠지? 데이터 범위가 맞죠? 예. 그러면 내가 128을 저장을 하고 싶어. 바이트 값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밑에 답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B는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0을 포함하고 127까지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B가 현재 127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맞나요? 선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1을 했어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감쌌어요. 감싸고 난 다음에 얘가 만약에 없다면 얘가 이렇게 대입이 되면 또 에러가 나겠죠. 오버플로우가 생기잖아. 그죠? 그런데 이놈이 생겨줌으로써 여기에 있는 값을 128을 바이트화로 강제 변환해서 여기다가 때려 넣어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핑을 돈다고 하죠.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자동차 계기판 보시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차 다 운전해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애우나? 자나? 자 여기서 보도록 합니다. 자 계기판이 제일 처음에 출고가 됐을 때는 빵빵빵빵빵빵 킬로메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내가 운전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얘가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9999999 킬로메다가 되겠다. 그죠? 그런데 얘가 10만, 이 얼마고 지금? 99만이죠. 만약 100만 킬로를 타게 돼. 어떻게 될까요? 계기판은. 다시 빵빵빵빵빵빵빵으로 가겠죠. 이거를 우리가 루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쑤셔 넣어 박았어요. 캐스팅해서. 박아 넣게 되면 최대값이 127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서 1로 가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B에 저장된 값을 1 증가.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강제 캐스팅 따라합니다. 강제 캐스팅. 이게 바로 강제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값을 1 증가시키니까 얘가 이렇게 루핑을 도는데 127에다가 플러스 1을 하니까 저장 범위를 초과가 됐는데 얘가 강제로 야 마 바이트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 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다음 타자가 바로 마이너스 128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되겠네. 그죠? 예. 이게 바로 오버플로우의 개념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보죠. 역시 부호가 없는 정수, 부호가 있는 정수. 자, 이제 2의 보수의 값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부호가 없는 정수는요, 앞에, 물론 요 앞에 더 있겠죠. 그죠? 맞나요? 예,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부호 비트가 0이겠다. 그죠? 맞나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면서 같이 한번 이 2의 보수의 값도 구해보고 그리고 진법 변환에 대한 문제도 같이 풀어봄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떻게 CPU가 연산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내가 이 부분에서 강제 캐스팅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뒤에 이미 설명을 했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뭐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캐스팅이라는 거는
여기서 형이라는 말은 뭐냐? 데이터 타입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형이라고 해요. 줄여서. 그래서 형 변환이라는 것은 플로트를 인트로, 인트를 플로트로, 혹은 캐릭터를 인트를 캐릭터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형 변환이란 값의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분리는 변환이 안 됩니다. 얘는 true하고 false로 딱 키워드가 예약어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형 타입들은 서로 형 변환이 가능합니다. 얘만 가능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객체를 배우게 되면 이제 클래스도 이제 다운캐스팅, 업캐스팅이라는 상속의 개념에서 우리가 다형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운캐스팅, 업캐스팅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그거는 아마 한 1개월 뒤쯤 돼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플로트 F에서 1.6F, 요 F는 뭐라고 했더라? 내가 체이야 뭐라고 했지? 니 타겟이다. 이제 타겟이다. 계속 나간다. 준하도. 자, 그런데 자 봅시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라고 했지? 준하야, 플로트는 4바이트 맞다, 그지? 자, 그리고 현주야, 이렇게 해서 플로트를 1.6을 했다, 그지? 1.6으로 넣었어, 그지? F에다가, 그지? 그런데 이거를 요렇게 바꿔서 인트 타입으로 F가 지금 1.6이야. 이거를 인트 타입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지금 대입을 하고 있어. 인트도 4바이트지. 그럼 바이트 크기는 똑같아. 그런데 이 i의 값을 나중에 우리가 찍어보면 얘는 얼마가 나올까? 그렇죠. 1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형 변환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캐릭터는 정수로도 ASCII 코드로 혹은 유니코드로 변환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int는 4바이트 캐릭터, 그리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 집중. 앞에 봐요. 자, 컵이 요만한 게 있고요, 그리고 컵이 이만한 게 있어. 그래서 얘는 2바이트 짜리라고 치고 얘는 4바이트 짜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데이터를 꽉 채워도 여기까지밖에 안 돼. 얘는 데이터를 꽉 채우면 이까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나? 전혀 없죠. 근데 역으로 만약에 4바이트 짜리가 2바이트 짜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넘치겠지. 근데 아까처럼 쑤셔 넣을 수는 있어. 그게 바로 뭐라고? 강제 캐스팅이라고 해. 한국말로 형변환. 따라한다. 형변환. 때려 넣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은 놈이 큰 데로 들어가는 데는 데이터의 손실은 없습니다. 허나 이게 비록 데이터 값이 2바이트 미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2바이트를 넘어서고 얘가 4바이트가 꽉 차 있어. 그죠? 4바이트가 꽉 차 있으면 얘는 데이터 손실을 우려할 수가 있겠네요. 왜? 얘는 2바이트밖에 담지 못하니. 근본적으로 봤을 때. 맞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만큼 우유가 담겨져 있으면 이거를 여기다가 다 부으면 이까지 다 차고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은 다 흘러내리 버리잖아. 이게 누실된다. 뭐죠?
이거 흘러간 그냥 버리는 데이터가 돼버렸잖아. 손실된 데이터잖아. 맞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같은 4바이트지만은 얘는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6을 버린 거예요. 0.6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거 보세요. 이거는 큰 놈이 작은 놈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큰 놈이 작은 놈으로 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얘는 캐릭터 타입으로 65로 줬어. 근데 이 65를 준다는 것은 얘도 1바이트만 들고 있다는 뜻이지. 맞나요? 아니 2바이트, 1바이트 정도 되겠네. 맞죠? 예. 네. 그러면 얘도 2바이트니까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맞죠? 예. 네. 그런데 캐릭터가 인트로 갔어. 이거는 int a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 뜻은 얘들이 지금 요거의 첫 번째 요거랑 요 놈은 형변환은 형변환인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얘를 문자로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아스키 코드 값으로 나타낼 것인가에 따른 형변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어요? 이해 갑니까? 네,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막 이 조건문들을 배울 때 제가 이런 문제도 막 내요. 막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숫자가 뭐죠? 대소문자 알파벳 대소문자가 아니면 잘못 입력했다라고 출력을 하고 뭐 대소문자가 맞는 쪽으로 출력이 되면 그거는 받아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현하시오 이렇게 내가 문제를 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야죠. 키코드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아니면 키코드 값을 모르면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이것도 역시 밑에 것도 역시 뭐 이거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렇게 1.6f 1 이거는 이해 다 하죠 이제. 맞나요? 그런데 얘는 이제 단순히 바이트의 손실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거는 얘는 정수고 얘는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실수 부분을 무조건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인트죠. 얘는 인트를 강제 타입 캐스팅 해가지고 캐스팅을 해서 플로트로 했어. 10이야. 그러면 얘는 결과가 10.0이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작은 놈이 큰 놈한테 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나요? 문제가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다. 그죠? 근데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보세요. 바이트에서 인트로 간다. 이거는 뭐예요? 작은 놈이 큰 놈한테 가는 거지. 그건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원래는 정석적으로 가자면 이것도 캐스팅이죠. 데이터 타입이 바뀌는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얘는 1바이트인데 그래 여기다가 10 넣을 수 있죠. 네. 근데 얘를 강제로 이렇게 캐스팅해서 1바이트짜리를 4바이트짜리한테 이렇게 넣었단 말이지. 문제 될 거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놈, 작은 놈이 큰 놈한테 갈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들어가 4개짜리가 1개짜리로 들어가려 그래. 맞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3바이트라는 게 얘가 풀바이트로 다 차있다. 자, 보세요.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바이트는 범위가 120, 양수 127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t i2 값은 300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300이라는 값을 바이트는 저장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형변환을 시켜서 넣을 수는 있어요. 강제 캐스팅해서 넣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뭔데? 데이터에 이 300이라는 값이 안 나오죠. 정확히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얘가 127을 빼봐요. 여기서 300에서. 그럼 얼마가 나오죠? 173이 나온다. 그죠? 이것도 저장이 안 된다. 그죠? 그럼 또 한 바퀴 더 루핑을 하겠다. 그죠? 127만큼. 그럼 또 127을 빼요. 그럼 얼마예요? 에? 얼마냐고. 46입니까? 뭐 여튼 나는 그건 모르겠고, 여튼 이렇게 돌아서 얘는 루핑을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돌아서 돌고 돌아서 얘는 엉뚱한 값을 나타내겠죠. 맞습니까? 나는 이렇게 300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 얘한테 넣었는데 얘는 그 저장 공간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의 손실과 내가 원했던 데이터가 아니죠. 맞나요? 그게 바로 오버플로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이트를 생략을 해버린다. 이거는 생략을 해버리면 바로 여기에 에러 코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로라도 내가 때려 넣겠다 라고 이렇게 명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명시적으로. 이거는 생략이 불가합니다.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자동 캐스팅이라고 하고,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들어갈 때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자동 캐스팅, 강제 캐스팅. 알겠죠? 예. 자, 이로써 변수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끊도록 할게요.